안녕하세요. 스마트 해법 영어 오늘 학부모 설명의 주제는요. 고교학점제 그것이 궁금하다입니다. 뉴스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을 모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은데요. 대학처럼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처럼 자신만의 시간표를 구성해 볼 수 있고요. 학점도 이수해야 돼요. 192학점을 이수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고 가장 마지막은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는 건데 이는 절대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야 궁금하시잖아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2009년생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분을 두신 우리 어머님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꼭 초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엄마인데요 하시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또 같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다 해당됩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럼 너무 빨리 시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2017년도부터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0년도에는 마이스터고에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2022년, 24년도에는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부분 대입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좀 벗어나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면서 선택을 하면 뭐가 키워져요?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이 키워집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공감과 배려라는 공동체 의식 또한 키워볼 수 있는 거고요. 창의와 혁신, 융합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미래 시대에 적합한 미래 인재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겠다라는 것이 바로 고교학점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OECD 국가 대부분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학교가 나오는데요. 교육과정, 학사운영 이렇게 쫙 나오죠. 지금은 누구 중심이에요? 교사 중심입니다. 교사 중심이고 학급별 싱화표가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사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출석률 3분의 2만 채우면 모두 다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습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뀐대요?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학생이 선택해서 학생만의 시간표를 구성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거고요. 학사 운영은 출석률뿐만 아니라 학점을 꼭 취득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192학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학습 공간 또한 변하는데요. 예전에는 같은 곳에서 수업을 들었다면 이제는 타 학교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듣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듣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학과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공강이 있기도 했고요. A관에서 B관 가느라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도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포인트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표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의 교과와 과목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보통과 전문으로 나눠져 있고 보통 보시면 공통 과목이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거 듣고 싶어요. 근데 이 전문 과목은 지금 어디에만 있어요? 특목고와 특성화고에만 있는데 바뀌는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짜잔, 선택 과목이 분홍색 많아진 거 보이시나요? 선택 과목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났습니다.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이 있어요. 선택 과목이 좀 다양하게 늘어난 거 보실 수 있고요. 예전엔 특성하고 특목고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전문, 실무 과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언제 가장 많이 듣는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죠. 공통 과목을 언제 듣는데요? 1학년 때 듣습니다. 그러면 2학년 때부터는 일반 융합 진로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어떤 과목에서 어떤 거 선택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예시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요. 지금 주요 교과라고 하는 과목들이 쫙 되어 있습니다. 국영수 보이시죠? 그리고 한문까지 쫙 보이는데 이런 과목들로 교과로 구성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몇 개 선택한대요? 6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 6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선택을 2학년 때 할까요? 1학년 때 선택을 하겠죠. 내가 만약 원하는 진로, 과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선택을 할 때 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표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만의 시간표를 구성한 예시도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우리 학생은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당곡고의 시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문계 학생인 거 보이시나요? 인문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어떤 과목들이 들어가 있나요? 경제도 들어가 있고요. 과학도 들어가 있고요. 실용경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요, 이미 진로가 정해졌어요. 나는 마케팅을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에 관련된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실 수 있는 게 인문계 학생인데 문이과 구분이 없는 게 보이시나요? 이제는 문이과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자신만의 시간표를 구성한 예까지 보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전에는 우리 교실, 그쵸? 우리 학생들과 똑같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면요. 그런데 만약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대요? 타 학교 오프라인 공동 수업으로 가는 겁니다. 타 학교로 이동해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나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을 원해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요? 대학이나 지역기관을 활용해서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밌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제가 그래서 관련 영상 가지고 왔어요.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등학교의 쉬는 시간. 복도로 몰려나온 학생들이 제각각 책과 필기구, 가방까지 들고 다른 교실로 이동합니다. 기하와 물리, 미술, 컴퓨터 등 대학교처럼 학생 개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찾아 교실을 옮겨 다니는 겁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2년제 고교 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영수 같은 22개 필수 과목을 빼고도 정치와 법, 정보과학, 소설 창작과 같은 선택 과목이 학년별로 25개가 넘고 여기서 6과목 이상을 골라 듣고 학점을 채우는 시기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 10명 이상만 모이면 수업이 개설됩니다. 소수 정예로 하다 보니까 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다른 학교엔 없는 과학사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이 금요일 저녁 7시. 과학사에 관심 있는 인근 4개 학교 학생들까지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행평가 기간에만 그냥 실험 조금 하는 정도로만 흥미로운 것들 위주로 조사를 해볼 수 있고 더 배울 수 있고 매번 한 학교에 모이기 어렵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수업 모습을 보셨어요.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는요, A부터 E까지로 표시되어 있고요. 90% 이상이면 A, 60% 미만이면 E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바뀌는 2025년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된대요? A부터 I라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5개 단계에서 6개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무엇이 늘어났죠? 40% 이상, 60% 미만, 그리고 40% 미만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40%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40% 이상이다 그러면
이수고요. 40% 미만이다. 그럼 예전에 대학과 뭐가 똑같다고 했어요? 페일입니다. 대학 때 페일하면은 졸업할 수 있었나요? 졸업 못했죠. 그런데 고교학점제의 목표는 졸업을 유예시키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진단평가, 지속적인 보충 지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를 끌어올려 보겠다는 것이 목표라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F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I라고 표현했습니다. incomplete, I예요. 그래서 미수는 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 미만이면 미이수인데 내신평가 방식 또한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요. 진로 선택만 저희가 절대평가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 원래는 다 어떻게 했어요? 절대평가로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장의 의견이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닌가요? 조금 절충안을 내주세요라고 해서 공통 과목은 무엇으로 된대요? 상대평가로 진행되고요.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 기억나시나요? 공통 과목은 언제 듣는 거였죠?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상대평가가 굉장히 치열해지겠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평가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리한 점수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학습이 중요한가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표기가 돼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 거의 절대평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공통 과목만 상대평가입니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학교마다 다 수준이 다른데 절대평가를 믿겠어요? 상대평가를 믿겠어요? 상대평가를 보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보고 우리 아이가 잘하는 아이다, 못하는 아이다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평가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네 번째, 학점을 이수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더해서 총 몇 점? 192점을 이수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복잡한 계산을 좀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1학점을 따려면 50분 수업을 몇 회 들어야 된대요? 16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총 몇 학점이죠? 192학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몇 시간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2560시간입니다. 근데 현재는요, 2890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교육과정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건데 몇 시간 줄어든대요? 330시간 줄어듭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우리 아이들 학습량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2022년에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개편을 좀 쭉 보셨던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학습의 방식이나 학습의 목표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하는 필수 요소들이 많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줄어든 시간 안에 일정 학습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의 부담감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고등학교 가서 해야지 이거는요, 정말 옛날 말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단단한 실력을 키워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와 같이 Q&A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게 되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졸업 유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고교학점제의 목표는 졸업을 못 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를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려서 지속적인 진단평가, 학습관리, 보충 지도를 통해서 모두 다 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을 빨리 이수하면 조기 졸업도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그렇게 될까봐 학기당 최소 이수해야 되는 학점을 정해놨어요. 몇 학점이래요? 28학점입니다. 마지막 학기까지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기 졸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점에 듣는 시기는 조정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정책에 부합하는 대입 정책은
언제 발표하나요? 언제 발표할 것 같아요? 2024년 2월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2028년에 대학교를 가게 되죠. 그 대입 정책에 맞춰서 발표가 진행되는 건데요. 가장 먼저 2022년에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어머님들이 2024년이면 정권이 바뀌는데 고교학점제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입 정책이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절대평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절대평가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진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대학에서는 절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내가 원하는 인재인지 아닌지를 대학별 자체고사를 통해서 선발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뭐 좋아하세요? 쓰기 좋아하시죠. 그래서 선원 수령이 대폭 강화될 거라는 예상 또한 나오고 있고요. 뭐 수능이 절대평가돼야 된다. 이런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분을 두신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부터라도 촉각을 곤두 세우셔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이런 정보들을 꾸준하게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한 필수 역량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진로 역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진로 선택 과목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시로 가이드북을 좀 가지고 왔는데 교육부에도 이런 가이드북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들어가면 고교학점제 관련된 이런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가이드북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제가 예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이 만약 문학, 언어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보이시죠? 바로 밑에 뭐가 있나요? 고전 읽기, 심화 국어, 영미 문학 읽기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진로 역량을 빠르게 키워주시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 드시고요. 중학교 때 보내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필기하실 준비 좀 해주실게요. 제가 우리 어머님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니어 커리어넷이에요. 자, 이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커리어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체험도 해볼 수 있는 크레존이 있고요. 그리고 꿈길은 워낙 유명하니까 알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진로가 결정이 됐다면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도 메이저 맵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으셨나요? 주니어 커리어넷, 크레존, 꿈길, 메이저 맵까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또 다른 역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진로 과목이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고등학교 선택하려면 중학교 때 뭐가 중요해요? 중학교 때 내신이 중요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선택하기 위한 역량을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탄탄하게 키워야 되는 거고요. 고교 내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언제적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고교 내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였죠?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진로 역량, 고교 내신, 고교 선택 역량을요. 고등학교 가서 키우면 어떨까요? 너무 늦다는 거죠. 언제 키워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진로는 물론이고 기본 교과 실력을 탄탄하게 진짜 실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목표로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데 기본 교과다라고 하는 뭐가 생각나세요? 국영수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 특히 영어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시대죠?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하는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아이들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옆에 짝꿍, 옆 동네의 해법이가 아니라는 말씀 드려요. 예전에는 글로벌 시대였잖아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를 넘어서 글로컬 시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인재로서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려면 만국의 공통 언어인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로컬 인재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 영어를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시스템 만나보도록 할게요. This is Helen, the Queen of Greece. Helen loves Paris too. This is Helen, the Queen of Greece. This is Helen, the Queen of Greece.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스마트 해법 영어는 스마트한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한 학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HB 스마트와 함께 우리 아이들은 재밌게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교재를 통해서는 읽기와 쓰기, 그리고 선생님의 꼼꼼한 코칭까지 더해져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가지고 저희 커리큘럼을 만나게 되면요,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는데요. 교과서 1위 기업 천재교육의 방대한 데이터와 함께 20년 스마트 해법 영어의 노하우가 더해져서 스마트 해법 영어 단계별 교재 로드맵으로 중3까지 이 모든 학습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8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00여 권의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1대1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촘촘하게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려요. 그러면 우리 단계별로 좀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초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파닉스 단계에서는요, 아이들이 파닉스와 그리고 재미있는 스토리북을 통해서 기초 영어 학습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요, 본격적인 스토리를 베이스로 아이들이 기본 문형을 꽉꽉 채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이때부터는 영역별 기초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해요. 마지막은 중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3까지 대입 영역별 이 다양한 영역들을 다 마치는 것을 기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로드맵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해법영어에서 다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스마트 해법영어 초등 과정은요. 스토리를 베이스로 우리 아이들이 문법, 내신, 단어, 듣기, 말하기, 쓰기 등 다양한 영역별 기초를 쌓게 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교재도 있고요. 온라인 교재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블렌디드 러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고교학점제로 변하면서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때 내신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저희가 다양하게 있어요.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영역별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영역별 교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신 대비할 수 있는 툴까지도 갖추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가 들어가 있는 독해 실전도 있고요. 이렇게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강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만도 딱 보실 수 있는 독해 실전뿐만 아니라 중학교 내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단어, 기출문제가 싹 다 들어가 있는 중등 영어 문제은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중하 수준별로 문제도 풀어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교과서, 단원 다 섞어서 수준별로 나만의 문제집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중등 영어 문제은행도 있습니다. 이는 숙제로도 가능하고요. 동영상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신 대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뿐만 아니라요. 미국 교과서 1위 HMH4의 청건의 영어 온라인 도서관 다북수까지도 다 드립니다. 이 다북수는요. 지금 방금 싹 지나갔죠?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영어 다독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섭렵하면서 아이들은 배경 지식까지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해법영어에서 학습하시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키워주고요. 튼튼한 영역별 기초 학습뿐만 아니라 중3까지 영역별 심화와 실제적 응용이 가능하도록 로드맵이 다 짜여져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강생 특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 해법영어 수강생이 되시면 첫 번째, HB 스마트와 함께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00여 권의 촘촘한 교재들 또한 다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중등영어 문제은행으로 우리 아이들 내신 대비까지도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북수. 1000권의 영어 온라인 도서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경 지식까지 쌓고 영어 다독까지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마지막은 학습량을 늘려줄 수 있는 또 비대면 수업도 가능한 HB 홈스터디 앱을 통해서 숙제로도 학습량을 늘려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수강생 특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요. 스마트 해법영어를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스마트 해법영어 유튜브 있습니다. 또 그리고 블로그도 있으니까요.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고교학점제 그것이 궁금하다 알아봤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궁금증이 다 풀리셨나요? 영어 고민하지 마시고 스마트 해법영어와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